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는 경쟁력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풀 영양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호르몬 하나, 효소 하나 만들어낼 때도 그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아미노산과 함께 얘들을 호르몬이나 효소로 만들어주는 조효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퓨어가 가진 제품의 호레스에서의 가장 강점은 모든 영양소를 균형감 있게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칼슘, 그다음 아연,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우리가 미네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구리, CU, 구리죠.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아니고 구리라는 우리 미네랄에 대해서부터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 구리는 철, FE죠, 그죠? 망간, MN이죠.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철분이 떨어져 나오면요, 산화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리, 철, 망간은 항상 세트 메뉴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뼈를 이제 만드는데 필요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체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뭐냐면 철분이거든요. 근데 이 철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간이 붙어 다녀야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구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리가 없으면 이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곳곳에 산소가 운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리의 역할들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분은 있는데 구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증상이 빈혈 증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분을 잘 섭취하고 뭐 이런 거 구리나 이런 걸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저희 제품 중에 뭐 아사히도 되게 좋아요. 아사히. 그리고 아이오닉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조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구리는 헤모글로빈을 합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가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 몸에는요, 안면이 창백해진다든지, 나이는 젊은데 머리가 백발이 되는 사람들 있죠. 젊은 나이에 백발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구리라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면은요, 피부에 각질층이 있고요. 기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여기에는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 이 멜라노사이트 세포에서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햇볕을 딱 받게 되면 뭘 만들어내냐면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티로시나제 효소가 합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구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피부 색깔을 띠는 것도 사실은 구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멜라닌 색소는 갈색 색소와 흑색 색소의 불규칙한 형태로 침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우리 얼굴에나 이런 것에 기미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멜라노좀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을수록 짙은 피부색을 우리가 띠게 됩니다. 이런 피부색을 띠는 것조차 우리는 뭐의 역할이다? 영양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멜라닌 색소는 건강한 피부색, 건강한 그죠? 머리카락색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리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리와 함께 알아봐야 될 게 뭐예요? 철분이죠. 철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냉동 소고기를 냉동실에서 끄집어내서 있잖아요. 실온에 두면 뭐가 나옵니까? 빨간 물이 나오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피라고 하는데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고 근육 세포에 들어있던 미오글라빈이라는 성분이 미오글라빈. 미오글라빈은
미오글로빈 색소를 만드는 것이 곧 뭐예요? 철이에요. 철분. 그래서 이 철분의 역할이고요. 철분의 유사 물질 독성 미네랄이 철분이 하는 역할을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형성이 될 때 철분이 들어가야 될 중심 자리에 이 알루미늄이 있잖아요. 탁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게 헤모글로빈을 타고 우리가 뇌 쪽으로 전달이 되면 있잖아요. 그래서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직접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때 알루미늄 호일 위에다가 요리를 해 먹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제산제를 많이 먹는 거, 뭐 겔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과하게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 알루미늄 중독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성비가 있고 황산비가 내리잖아요. 폐하 밸런스 한 5.6 정도 되는 산성비와 황산비가 내릴 때 이 알루미늄이라는 중금속은 우리가 땅 속에서 토양 속에서 너무너무 이 산성비와 황산비를 좋아하는 미네랄이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가 타서 일으키는 아질산, 아황산들이 있잖아요.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수증기와 함께 비가 내리게 되면은 산성비와 황산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비를 맞으면 안 되죠. 옛날하고는 낭만이 있는 비가 아닙니다. 산성비를 맞게 되면 머리가 빠지고 식물이 죽고 땅이 황폐하고 물고기도 죽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서 산성비를 아주 좋아하는 놈이 뭐라고요?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철이 들어갈 자리에 헤모글로빈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제일 많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체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 산소를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뇌거든요. 이 뇌 쪽으로 헤모글로빈이 타고 들어가는데 철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뇌세포의 교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철분이 들어갈 자리에 앉아버리기 때문에 위조 여건을 소지한 밀항자다. 이런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이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중금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치매의 원인이요. 신경계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옛날에는요. 치매 환자나 아토피 환자가 적거나 아주 드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치매라는 것은 사실은 영양소 부족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런 독성 미네랄의 악영향 때문에 오는 거죠. 이 치매가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요. 자박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 미네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양은 냄비에 요리를 한다든지 카드뮴, 납, 그리고 지나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좋지 않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활 환경을 정갈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해 금속을 해독을 시키려면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중금속, 그 미네랄이 마그네슘, 아연,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미네랄을 섭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다른 역할도 있지만 중금속에 대한 배출의 역할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사람과 가임기에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요, 철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사이나 아이오닉을 통해서. 그러나 폐경 여성이나 흡연을 하는 남성분들은 철분 섭취가 오히려 과하게 되면은요, 노화 촉진이 일어납니다. 심장병 발병 확률도 높아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제품이나 일반적인 우리 식습관에서 이 정도 걱정할 만큼의 철분 섭취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흡연하는 남성분이나 폐경 여성들은 상식적으로 내가 너무 과한 철분 섭취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분은 항상 산소와 같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유해산소가 되면서 몸을 공격하게 되죠. 과한 철분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흡연 남성들은 철분이 과하게 되면 피가 걸쭉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또 미네랄 중에 하나가 요오드라는 게 있어요. 요오드. 요오드. 요오드는 어디에 많이 들었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요오드 한번 볼게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이죠. 티록신의 원료가 됩니다. 티록신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이 티록신의 원료가 되는 것이 요오드고 이 티록신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가 미네랄이 뭐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건데 예, 칼슘이죠. 그죠? 자, 그리고 성인은 하루 20mg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오드의 3분의 2의 역할은요. 이 티록신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갑상선의 역할은요. 에너지 대사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갑상선의 에너지 대사. 자, 그래서 우리 아담스 애플이라고 목젖이 있죠. 목젖. 요오드가 부족하면요. 이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티록신, 에너지 대사, 신진 대사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 티록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행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 이런 역할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느리신 분이 있잖아요. 심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요오드를 충분히 조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기의 이 요오드는요. 아기들이 신진대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오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출산 후에 산모들이 미역국 열심히 먹죠. 이 미역국을 열심히 먹는 이유가 미역 속에 있는 요오드를 우리 아기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유 수유 때문에 먹는 건데 열심히 미역국을 먹고 분유를 먹이더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게 있죠. 항진증은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살이 쏙 빠지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 목젖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옵니다. 갑상선이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갑상선의 조절이나 건강을 위해서는요. 저희 회사에 있는 제품 중에는 특히 허니베리 괜찮죠. 그리고 메타볼릭 이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요오드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아연, 셀렌, 비타민 D, 비타민 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제품 중에 이런 아연, 셀렌,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이뮨 비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버퓨어에서는 멀지 않은 시간 속에 훨씬 셀렌이나 아연이나 비타민 D 함량을 높여서 새롭게 이뮨 비타 플러스를 리뉴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면역을 지키는 그 이뮨 비타 플러스를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셀레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에 있는 미네랄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장 질환이 많더라는 거죠. 그 원인을 역학조사를 해보니 케산 지역에는 토양에 셀레늄 함량이 아주 낮더라는 거죠. 그런 심장 질환을 많이 앓더라. 그래서 요즘은요, 이 농산물에도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질병들에 큰 질병들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토양은 셀레늄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렌이라는 미네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챙겨 먹어야 될 미네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셀렌은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자,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 손상을 막고 고장된 세포를 고친다. 고장된 세포를 고치는 데는요. 이 셀렌과 함께 아연, 엽산 이런 역할들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때요?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빼나가기 위해서는요. SOD,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효소의 원료는 아연이다. 그리고 카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카타라제의 효소는 망간이다. 고장난 세포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엽산과 이 셀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빨리 이 잘못된 세포들을 턴오버 시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엽산과 셀레늄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렌은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고쳐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산화 물질에는요.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지만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 그러죠.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임신을 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셀렌은요. 비타민 A, C, E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940배의 노화 방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렌은 비타민과 함께 섭취를 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이뮨 비타 플러스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와 그리고 아연과 함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진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항산화 물질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항산화 성분 중에 글루타치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리고 황, 뭐 글리신 이런 애들이 이제 합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글루타치온 재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셀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는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NOG라는 제품이 있죠. 글루타치온 효모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엔자임 Q10 이런 것도 NOG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욘세가 100억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피부가 하얘졌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글루타치온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닉네임이 비타민 G라고도 불리거든요. 글루타치온.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피부 건강과 미용에도 이 셀렌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요. 염증선 질환, 그리고 여드름, 아크네, 핀플 이런 거 있잖아요. 습진, 건선, 마른 버짐, 이게 바로 셀레늄 부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셀렌을 좀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피부 염증을 막는 효소,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셀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를 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을 재생한다 하는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잖아요. 셀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항암 효과입니다. 항암 효과. 셀레늄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다음에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선조들 혹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에 우리가 쭉 돌이켜 볼 때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하신 경우는 우리가 가족력 때문에 우리가 이뮨 비타 플러스를 생각보다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셀렌 보충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에는 암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지역의 토양에는 셀렌이 너무너무 풍부하다. 그래서 중국의 캐산 지역과는 반대로 굉장히 셀렌이 풍부한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채소나 과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셀렌은 간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립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이 안 좋은 분 뭐 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퍼, 그다음에 에너지, 임뮨 이렇게 보내드리죠. 그래서 전립선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이 셀렌이다. 그리고 결장, 폐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셀렌이다. 그리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렌이 부족하다면 심혈관 발병률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은요. 심장병을 오히려 치유한다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심장질환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셀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면역 증강, 그죠? 우리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 그러죠. 성장 억제. 그리고 HIV 보균자가 어디로 갑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바로 셀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천식에도 되게 좋습니다. 만성적인 천식 환자의 셀레늄 수치를 측정해 보면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변에 천식 환자들 계시면은 요즘 같은 코로나에는요 이 기저질환 중에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를 조금 넉넉하게 드시도록 권유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개선 효과. 그다음에 또 셀렌은요 노화 방지 효과도 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세포 노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레늄이 결핍이 되면 인지력도 감퇴가 됩니다. 인지를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 영양소를 이렇게 채워 먹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셀렌은 음식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섭취를 해야 좋습니다. 리보피오가 갖고 있는 제품의 컨셉이 주로 액상, 음식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먹는 방법이고 아니면 물에 타서 먹는 거 아니면 식물성 캡슐에 싸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과 우리가 알약이나 환은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음식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 거죠. 스트레스, 감염, 방사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루타치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글루타치온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생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이뮨 비타 플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가 비타민 C나 D나 이런 셀렌이나 그다음에 아연이나 이런 기능을 한번 섭취할 때마다 하루 권장량이 200% 이상 넣어서 충분히 우리가 이 셀렌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리뉴얼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 그다음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같이 병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빌드나 고지베리하고 같이 병용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킨다. 로우 덴시티,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죠. LDL은. 그죠? 그래서 low density lipoprotein,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수치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DL은 반드시 수치가 안정화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을 보면요. 55 마이크로그램 정도, 최대치가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우리가 permit, 허용 범위로 측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가 됐을 때는요, 이 셀레늄 부작용도 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양이 굉장히 이 셀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셀레늄이 많이 드는 음식을 한번 볼까요? 브라질 너트 있잖아요. 브라질 너트. 그런데 브라질 너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함량이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너트를 적당한 선에서 먹는 게 좋고요. 표고버섯, 강낭콩, 그 다음에 우리 또 제품 중에 치아시드, 밀라죠. 밀라에도 많이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미, 씨앗류, 해바라기 씨, 참깨, 아마씨 이런데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셀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황다랭이, 넙치, 정어리, 소고기, 칠면조, 소간, 닭고기, 달걀 이런 데서 우리가 셀레늄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절대 권장량을 넘겨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권장량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 몸에 발열, 그다음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모, 무기력증 이런데 우리가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이나 신장, 심장 제일 중요한 곳이죠. 우리 내장기관 중에 간, 신장, 심장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항산화력 때문에 닉네임이 섹스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셀레는 여기서 또 카사노바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아연 그리고 뭐 옥타코사놀 우리 회사에 있는 L-아르기닌의 NOG 이런 것들을 세트를 딱 하게 되면은 비아그라 패키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뮨 비타 플러스죠. 리뉴얼되는 우리 이뮨 비타 플러스를 한번 기대하셔도 되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요.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칼륨. 자, 칼륨. 칼륨은 우리가 포타슘이라고 부릅니다. 필수 무기질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칼륨. 마그네슘은 우리가 눈 떨림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영양소. 이걸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나트륨 배출, 우리가 과다한 우리 몸의 나트륨 염분이죠. 배출의 1등 공신인 칼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칼륨은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우리 회사 제품 속에서는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칼륨이. 노니 같은 데 정말 풍부하죠. 그래서 노니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륨이라고 하는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륨은 근육 수축 이완은 물론이고요. 심장 혈관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인의 식당에서 사실은 칼륨 섭취량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니 혹은 음식으로 먹을 땐 바나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내오냐면 첫 번째 고혈압이 옵니다. 칼륨은 혈관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이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 병목 현상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요, 굉장히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피로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니 그리고 쉐이크 이런 것을 자주 드셔주시면은 칼륨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변비가 올 수도 있어요. 칼륨 수치가 낮게 되면 다른 신체 기능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기능들이 느려져요. 소화 기능도 예외는 아니겠죠. 소화 기능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느려지면 당연히 음식물 분해가 덜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장의 기능도 무리가 오고 변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위장이 부을 수도 있고요.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변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칼륨이 부족하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혈액 내에 칼륨 수치가 낮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이 뛰거나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거죠. 이런 것도 바로 뭐 칼륨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극도의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의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더불어 칼슘과 더불어 우리가 심장 수축 이완하는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은요 근육 경련이 옵니다. 칼륨은 평활근 수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우리가 햄스트링이나 이제 근육 경련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칼륨 섭취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이제 논이나 리빌드 있잖아요. 리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요. 기초 대사량이 너무 떨어진 초저열량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칼륨 결핍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즈백 할 때 나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논이나 아이오닉을 1주차부터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그 리즈백을 하시면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기증,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닌데? 칼륨이 부족해지면 나 다른 거 줄 방이 거야. 빙빙 도는 것 얘기했잖아. 같은 그런 이거 현기증을 안 느낄 수도 채워. 있는 나 안 채워도 거겠죠. 채울 수 그런 있어. 것도 우리가 칼륨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고요. 구토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평형 감각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기증 예방 차원에서도 칼륨을 조금 섭취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감각을 못 느끼죠. 칼륨은 특히 신경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거든요. 근데 칼륨이 부족하면 어때요? 신경 이상으로 바늘이 찌르는 듯한 이런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미네랄이 인입니다. 인은 우리 몸에 두 번째로 많아야 되는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고 두 번째는 인입니다. 그래서 체중의 약 1%로 칼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금속 미네랄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내에 있는 인의 80% 이상은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함께 인산칼슘이나 인산마그네슘으로 뼈와 치아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20%는 몸 전체에 분포하여 생명 활동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는 뼈와 치아의 주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인지방질로 세포막이나 세포를 구성하는 소기관의 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제 등 생체막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유전자의 본체인 DNA나 단백질 합성과 관련해 있는 RNA 성분, 그리고 생물 에너지원인 ATP 있잖아요. ATP의 성분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인의 역할은요, 우리 체내에서 산알칼리, 폐화 밸런스의 조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질과 당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각종 효소의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당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 지질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인이 부족하면요, 당뇨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칼슘과 결합을 한다. 근데 칼슘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빼옵니까? 뼈나 이에 가서 빼온다는 거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미네랄이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는 많은 식품 속에 들어있으므로 일반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인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이 과할 수가 있죠. 햄버거나 뭐 우리 인스턴트 푸드에는요, 인이 과하게 들었죠. 그래서 인을 먹게 되면 인이 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또 칼슘을 빼오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공식품 등의 식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되므로, 그죠? 오히려 인을 가다 섭취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을 가다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가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게 학명으로는 소디움이라고 해요. 소디움. 소디움이라고도 하고 소디움이라고도 하고, 원소 기호가 Na,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래서 권장량은 1일 2000mg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1일 섭취량은 약 4000mg, 약 2배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조금 짜게 먹는다. 특징이 뭐예요? 우리 찌개, 뭐 장아찌, 이런 우리가 절이는 음식에 대한 이런 또 우리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섭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다한 짜게 먹는 식습관은요,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트륨은요,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트륨은 특징상 물과 아주 친밀합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들어오면은요, 물이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목이 마르고 우리가 물이 먹고 싶다 하는 이유들이 바로 물이 나트륨을 잡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혈액량도 늘어나죠. 혈액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혈관을 통과하는데 혈액량이 많아져요. 그럼 압이 당연히 올라지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을 많이 드시고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콩팥이 조금 좋지 않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쉽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장 기능 중 하나는 혈액에 있는 나트륨을 걸러내고 혈압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혈압이 쉽게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나트륨을 가다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혈압, 신장병, 혈관 질환, 심장병, 암, 위염, 골감소증, 성장장애 등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가 절대 싱겁게 먹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이 미각이 둔해지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미각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미뢰라는, 그죠? 그 맛을 느끼는 부분에 이 원료가 뭐예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은 우리가 설탕이나 이런 나트륨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미각에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계속 소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연세가 되면서 있잖아요. 계속 국이 짜지죠. 자, 이런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정제염보다는요. 천일염을 권장해 드립니다. 천일염도 간수를 오래 뺀 것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NaCl 일반적인 나트륨은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만 이 천일염은 왜 우리 몸에 좋으냐면 이 천일염 속에는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많은 천일염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섭취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물을 수시로 마셔서 우리가 이런 나트륨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우리가 성인병 예방이나 이런 데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이 또한 대단한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7대 영양소로 규정할 정도로 이 물 섭취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염도는요. 바닷물의 염도하고 똑같습니다. 0.9%입니다. 그런데 그 소변 염도 검사를 해보면 이게 1.2에서 1.7 사이에 검출이 되어야 우리 몸의 염도는 0.9%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체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전해질이라고 한다. 전해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에는 이러한 전해질이 신체의 균형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 염소라든지 나트륨,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전해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해질은 36.5도의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히 한여름에도 몸이 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염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소변 염도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몸의 염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나트륨 섭취 염도를 조금 높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우리 제품 중에 서플라이가 있죠, 서플라이.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포 속의 DNA를 복사하고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0.9%의 염도 유지와 수시로 물을 드시면서 이것을 교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몸에 0.9%의 염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섭취한 음식물들은 어때요? 우리가 소화 분해하고 배설하는 과정 속에서 부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염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환자, 아픈 사람들의 염도를 체크해 보면 0.9%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0.4%에서 0.8%의 염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0.2%의 염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되겠네요. 크롬이라는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원소기호는 CR입니다. 자, 체내에 이 크롬이 부족하게 되면요. 당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롬이 부족할 시에는 당뇨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지 못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요. 이것을 가수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당류로 만들고 그다음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류로 가수분해를 해야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 대사 능력이 저하가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피 속에 당, 당 성분이 가득한 피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크롬이라는 미네랄도 굉장히 우리가 뭐 혈당 조절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당 조절, 지질 대사를 도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 피가 떡지는 거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정상 혈압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 또한 크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정상 혈압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곡물 있죠. 곡물, 버섯, 브로콜리 이런 곳에 우리가 크롬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크롬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복통, 구토, 설사, 간장애, 그다음에 중추신경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로 봤을 때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크롬이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이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롬이라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자, 음식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완두콩, 아몬드, 땅콩, 파래김, 미역, 바지락, 돼지고기, 달걀 노른자에 이 크롬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네랄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칼슘, 그다음에 아연, 구리, 망간 요 다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롬까지 해서 미네랄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비타민에 대해서 비타민 A, B1, B2, B3, B5, B6, B7, B9, B12, 그다음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방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